아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만도 이게 동반 자살하자고 이게 눈치 좁혀서 덤비는 놈들인데 일본은 야 니들 저기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에 이거 전쟁 붙으면요 지금 우크라 전쟁 보십시오. 전장이 예. 우크라 내부 쪽으로 물론 쟤들이 많이 미사일은 때리지만 내부로도 많이 안 가고 러시아 내부로는 안 가잖아. 예. 전장이 흑해와 점령지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한판 붙으면요 세계대전 안 갈 것 같으면 대판 붙어도 전장의 포커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해에서의 해상전 공중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육상은 서로 제한된 공격을 해요. 제한된 공격. 근데 한국 놈들은 동반 자살하자고 덤비고 있고 일본 애들은 모든 저 전력 그 힘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 공군과 해군의 무덤을 만들겠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 해봐? 참 그리고 뭐 이게 합하면은 우리하고 최근에 이제 일본이 딱 그 저기 일본이 우리 한 7, 80조 쓰잖아. 우리가 60조 쓰잖아. 합하니까 중국의 군비 증강이 정말 쾌속 비약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반쯤이 돼요. 네, 중국이 한 200빌리언 쓰거든요. 그러니까 200빌리언 맞지. 좀 넘겠다. 근데 우리 둘이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래서 일본 난 마음에 드니까 합치면 100빌리언 나와요. 이거. 그런데 중국은 한국 일본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 뭐 바빠. 우리는 딱 이 집중도가 있잖아요.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서해인데 중국은 뭐가 바빠요. 우주에 가서 미국이랑도 경쟁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도도 막아야 되고요. 러시아 국경도 막아야 되고요. 카자흐스탄이 뒤통수 칠까봐 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쪽도 가 있어야 되고요. 쓰지도 못한 ICBM 가지고 싸다 가지고 시비 걸어야 되고. 뭐 미국 상대로 뭐 ICBM도 깔아야 되고. 뭐가 바쁘다니까 걔들은. 분산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야. 근데 한국과 일본은 딱 중국 견제를 위해 가지고 그것도 딱 정해진 그 전구, 그 시어터 아니야. 그 동북아시아 시어터. 거기에 매년 100조가 들어가. 그렇죠. 120조가 들어가. 130조가 들어가. 아마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의 작용만 생각하지 그게 상대방의 어떤 반작용이 온다는 그리고 이제 저기 그렇게 한번 너가 이 사고를 한번 치고 나면은 반작용이 안 되니까 이게 수습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스탈린 같이 자기 손대 하나도 안 묻히고 제일 큰 놈들하고 전장을 또 한반도에 놓고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또 말반지는 얼마나 세요. 그냥 뭐 그렇죠. 세계 운명 공동체 그러면서 뭐. 자 이제 제가 여쭤볼게. 이제 한국 좌파로 오죠. 이제는 우리 조 박사님을 많이 신문해야 돼. 내가 이제 이 공산권 족보를 잘 알아갖고 내가 이제 외국 공산권 그동안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DJ 노무현에 비해서 지금 운동권 문재인 이재명 얘들 어떤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작용 반작용 상상력 결여 정상 퇴화 과정. 근데 유시민 발언 얼마 전에 저기 며칠 전이죠. 뭐 지금 저 이재명 이제 이제 저기 영장 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20, 30대 총력전을 하자. 전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대, 30대 남자애들 이다 쓰레기야 이렇게 하고. 나 옛날에도 60이 넘으면 내가 안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60 넘었을까? 그걸 넘었죠. 지하고 내가 동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왜 또 이재명 혁신위원장 김은경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 노인투표권을 제한을 하자. 이거 반헌법적 발언이죠. 왜 반헌법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게 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청래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이제 막 구속을 면하고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눈물 질질 짜면서 이제 나왔다 그래요. 어쨌든 이미 다 이야기됐겠지만. 근데 나오고 나니까 주위에 이재명 의원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주위에 있는 신도들은 지금 깨춤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이제 예. 그 했는데 저도 사실은 좀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판단이 있었지만은 영장 그러니까 불체포 이제 말은 이 이제 영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 한 80%뭐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수사 증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80%는 일단은 구속 수사가 될 거다. 한 80%는 그렇고 한 20%는 깨름직하게 그 유판사의 전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막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했어요. 근데 백모는 구속 확률을 하여튼 뭐 상당히 이제 반 이하로 봤잖아요. 네, 난 아주 낮게 봤죠. 네. 구속 확률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뭐 간단한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사법부 쪽 이쪽이 워낙 오염이 심해서 그렇죠. 그 아마 판사님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을 많이 가진 고민이 많으신 분일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사건 같은 거 올라오면 참 여러 가지 그 용단을 내리셔야 될 처지 있을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한 거는 백모가 바깥에서 이 정도를 짐작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 몰랐겠냐. 알았다. 영장 기각될 거 알면서도 기각 확률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거다. 수순상. 나는 오늘 저는 그렇게 봤지. 완전히 뭐 봐도 그렇지만 알파고네. 알파고죠. 수순 잘 읽는 거죠. 아니 근데 구속 면한 게 또 잘못하면은 이재명 구속 안 된다고 저렇게 백모가 깨좀 주고 자 좋아한다고 해서 오해받아 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좀 이재명 구속 정확한 이야기 아니 이재명 구속 안 된 게 저는 얼마나 깨춤을 추는지 몰라. 근데 저랑 하태경 차이는 뭐냐? 하태경이는 입을 나불거리잖아. 그걸 왜 구속을 추진합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한테 정확히 말할게. 당신은 그런 말할 군번이 아니야. 나도 그거 나는 구속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미 내다본 거야. 당신은 그걸 왜 윤 정부가 구속을 추진합니까? 이러고 있지. chấp 해야지. 좀 머리 좀 갈고 닦아라, 야, 씨. 인간아, 씨. 아유, 저 이제는 IQ 2자리밖에 안 돼갖고. 저거는요, 우리는 판사님이 해주시기 전까지는 구속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시잖아. 이 판사께서. 자기의 모든 그 살신 성인으로 모든 그 앞으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의 커리어를 망가뜨려 가면서 해주셨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효과가 만점인 게 구속이 안 되는 게. 일단,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생각하잖아. 진실은 피로 증명되었도다. 피로 증명된 건 피냄새지 진실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 1억 명이 죽어도 그건 진실과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냉정하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죠. 순교자. 순간적으로. 아니 이재명을 만들어줄 게 없어서 순교자를 만들어주나?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감옥에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정부가 안 한다? 최대 압박은 해야지. 안 하면은 정부가 바보지. 바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오염된 사법부가 그야말로 살신성인 해준 거예요.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감옥 안 가도 좋은데 안 가는 편이 오히려 난데. 그건 좀 이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감옥에 보내게 노력을 해야 사회의 기강이 잡혀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그 정치공학적 완성을 해주신 거는 오염된 판사야. 살신성인. 유머 판사야. 살신성인 오염된 판사, 오살 판사야. 이미 나 오염돼 있었잖아요. 권순일, 네, 글쎄. 관계 뭐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열 몇 번의 저 1차 저기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 그었죠. 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냐? 야, 그걸 뭐 딱 첫째, 보십시오. 저도 열받잖아요. 저도 안 가는 게 좋다고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해도 감정적으로 저희 개땡땡 같은 저 사법부 저 개땡땡 같은 이재명 일파 이렇게 열받아 버리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번에 총선에서 정말 이겨야 된다. 저 국힘 어떻게 정신 차리지 이 생각하잖아.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열받아 단결해. 상대는 어떨까? 셋으로 갈래요. 그렇죠.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셋인지 간단하게. 본인은 내 마음 굉장히 지금 위축,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재직선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재명을 둘러산 얼라들 실드파, 실드파, 충성파, 충성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충성파입니다. 충성 실드파. 그 다음에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 행동하는 마음속으로 비명파가 상당히 많는데 행동하는 비명파도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비명파. 그러니까 본인. 근데 실드파가 본인이랑 입장이 다른가? 달라요. 본인과 실드파와 비명파 셋이다.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본인은 뭐야? 본인은 좀 봉합을 해서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마일드하게 통합 코스프레, 그게 뭐 박근혜 코스프레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요번에 딱 나오자마자 다득이면서 끌고 가야지. 힘을 좀 집중을 해서 당내 무슨 저기 해당파를 색출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야 저기 강서구에 김태우 못 주저앉히면 우리 안 돼 이러면서 모든 능력은 강서구로 이러면서 이제 이제 끌고 모아서 분열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드파들은 이참에 말하자면은 수박들 다 쫓아내고 딱 기강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 밥그릇이지. 내 밥그릇이고 아니 두목님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렇지. 저희가 지켰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바로 저 싸가지 없는 잡것들을 물리치고 지켰습니다. 이번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 최소한 3가지 서로 다른 색깔이 충돌하고 노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죠. 쇳소리 가지고 그냥 막 들어올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거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네. 내 추정인데 이재명을 실드친 호위무사들 이 사람은 내심으로는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기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야 순교자로 띄우고서 이재명 아우라 내세워갖고 사진 들고 깃발 들고 그러면 이제 딱 그러면 정치 게임 되잖아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비정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X된 겁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은 이리저리 이 검찰공화국 혹은 다른 여당 이거하고 크게 아주 근본적인 전선을 싸움을 못 해요. 좀 끌어안아 가지고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 건데 충성파들은 충성 실드파들은 칼질을 해서 권력을 이참에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 작용 반작용 계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지금 시진핑마다 비교를 했지만은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은 추가를 해야 될 거는 미국의 요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아마 거의 못하고 있는 것. 지금 미국 싱크탱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아마 우리 현대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의 좌파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친중이었다. 친중이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 바로 전에 미국의 말하자면은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아주 핵심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안 쓰죠. 선수인데. 그리고 또 대개 이제 외교관의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우방 동맹의 전 정부에 대해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비판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근데 그냥 한국이라고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거기에 한국은 좀 좌파도 있고 그렇게도 표현 안 해요. 한국은
자기 국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좀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지.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봐봐.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재야 지식인들은 뭐 조금 하지만 예. 이런 이 사람들은 백악관 국무부 출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소위 인동초 그 좌파들한테 이 DJ 노무현은 사실은 우리 국내하고 판단하고는 다르게 미국이 굉장히 뭐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보도하기도 하고 활용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미국은 좌파 더민당, 네. 뭐 거기 또 무슨 뭐 개딸 뭐 이런 현상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세력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완전히 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들 그 외교적 수사에 능한 사람들까지도 지정해서 이야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뀐 예, 거죠. 예. 이를 좀 더 설명을 한 번 더 부연. 네, 이제 또 제가 가끔 얼뜻 언급을 하지만 이제 천기누설을 좀 할게요. 예. 이 미국이 한국을 보면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부터 예. 이 양반 국빈 방문 초청 가서 54년 7월에 미 의회에서 야 당신들 해군 공군 내 우리하고 저기 대만이 육군 내 가지고 중국 해방시킬게. 정신 차리지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 왔는데 이게 전직 빨갱이 남노당 출신 그 장군이 대통령이라고 쿠데타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엄청난 다이내믹에다가 청년 결벽에다가 뭐 민족 국가밖에 모르고 막 밀어붙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장군의 양아들이라 그러는데 뭐 육사 다닐 땐 축구 선수 뭐 축구 뭐 저기 뭐 골키퍼를 했다나 뭐라나 뭐 이렇게 떡바리가 벌어졌는데 이게 뭐 그냥 보니까 무슨 그 남미 훈타랑도 다르고 뭐 경제 정책은 엄청나게 잘 쓰고 그러고 나서는 또 멋지게 후퇴를 하잖아요. 타협을 해서 그렇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 이거 여기서 길도 터주고.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어떤 그 레퍼런스 모델이 없어. 그렇죠. 참조 모델이 없다고 한국을 대하면.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손발을 좀 묶어야지 마음이 놓이잖아. 아니 뭐 위에가 그러니까 확 하는 확 해서 다닥 해갖고 일 번져버리면 이거 뭐 거의 세계대전급 사전 그렇죠. 사건 터지면서 미국은 끌려 들어가니까 이 한국의 본능적인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 반북을 좀 손발을 묶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걸 한국을 체계적으로 좌파를 키워줘요. 제가 보기엔 좌파의 버팀목을 해준다고. 그렇죠. 저는 이걸 딱 40년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제일 첫 사건이 본격적인 사건이 1982년 12월에 예. 미국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예. 그 전두환 정부의 어마무시한 압력을 가해서 DJ를 빼내지 감옥에서. 그래서 DJ를 아무도 모르게 해서 대한항공 해갖고 노스웨스턴 해갖고 덜레스 공항에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식하고 그 자제들하고 부인까지 같이 해서 보내. 화물 계류장으로 통과해요. 남들 눈 안 띄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덜레스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냐? 그 당시 미국 민주당의 오너 에드워드 케네디 맞아요. 상원의원이 탁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문동환이 나가. 뭐 맞아요. 문익환의 형제.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양반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요. 예. 그냥 제가 스토리를 좀 알아. 알죠. 예. 근데 그때 에드워드 케네디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그렇죠. 공항에 영접을 나와요. 공항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게 82년 12월이 우리 좌파 성향들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보호해 주기 시작하고 키워주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덜레스 공항 에드워드 케네디에 시작된다. 그런다. 맨 마지막은 언제냐? 2022년 7월 달에
그 철없는 우리 그 내가 좋아하는 필립 골드버그 아저씨 주한 미 대사. 예. 이 아저씨가 이 좌파 쪽이 많잖아. 그 동성애 그 큐어 축제.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투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런 이상한 연설을 해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영국 대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여기 말이야 큐어 축제 가는데 같이 그 저기 뭐야 우리 격려 연설하자고. 그래서 이 뭐 그런 쪽 미국이랑 가까운 나라 대사들을 대여섯 명을 엮어서 가. 네, 그렇죠. 이 골드버그 아저씨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에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게 정체성과 체질 자체가 반공, 반북, 반중, 반전체주의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겁났겠어. 에이, 나 욕을 못해. 그래서 욕 못해. 그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22년 윤 정부 출범하기 직전까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그 우크라전. 우크라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나토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한국의 이 능력과 태세와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 K 디펜스, 그 다음에 또 의지, 이런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원래 본질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새로이 평가가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이니셔티브를 해서 일본과의 그런 거죠. 이니셔티브가 작용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구조적인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이나 디리스킹, 중국과의 대립으로 옮겨왔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죠. 완전히 굳어졌고 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한국이 새롭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아 얘들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구도가 확실히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이 한 12년 동안 그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작용 반작용 생각 안 하고 했던 그 구도의 내용도 보이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능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각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본질적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죠. 그다음에 본원적 다이내믹, 뭐 시장 경제, 산업 능력 등등 이게 미국의 글로벌 구도가 완전하게 합치했다라는 확신이 서고 양국이 혹은 한미일이 합치가 되는 거죠. 거의 이 정도 강도의 합치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한국이 워낙 뭐 사실 뭐 이런 말로 시체말로 제비가 안 되는 약체였고 그리고 아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또 독특한 아주 이 말하자면은 그 강성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이 지역의 현상이 변경될 수도 있는 자기들은 자기들은 중국이랑 분류를 저지르고 있느라고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판망칠 놈이네. 그렇죠. 그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옛날엔 그랬던 거야. 양면 이게 일종의 이중 정책을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다르죠. 네. 완 대동하게 손도 맞추고 한미동맹이 시작이 됐고 한미일 삼각체제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태세가 완전히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잡발들 그것도 주사파 저게 거의 세속 종교를 열심히 경배하는 그런 갑자기 출세한 금수저 좌파들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얘들이 좌파의 문제가 이제 똑같은데 결국 이런 그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이게 일종의 이제 복잡계라 그러잖아요. 복잡계죠.
컴플렉시티 시스템이잖아. 복잡계인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영역에 딱 데려다 놓으면 뇌수가 마비돼. 그러니까 작동 정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내다보지 못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예. 벌어진 일조차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보신 이 좌빨 혹시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예 저희가 오늘 그 청기누설을 좀 해드려서 이렇게 세상 보는 이 법을 좀 우리 좌빨 분들한테도 좀 가르쳐 드린 거니까 저는 좌빨 분들한테 뭐 인생을 반성해라, 뭐 각성해라, 전향해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귀찮아. 예, 그냥 그 진영에 남아 계셔. 근데 좀 더 지능적인 좌빨, 좀 더 독한 좌빨이 돼봐. 그래야 뭐 사냥하는 맛이 나고 싸울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렇게 되면 그냥 구더기 같이 변해서 지들 혼자서 그 땅 파고서 지들이 기어 들어간 다음에 지들이 알아서 흙 덮는 거예요. 관짝에 못 지를 필요 없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태예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도 좀 이해하시고 국제적인 이해도 이 국내적인 여러 가지 싸움질 구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있다는 걸 좀 보고 진영적으로 해야 같이 뭐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싸움을 경쟁을 하든 간에 뭐가 좀 레벨이 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좌빨의 레벨이 높아져야 자유공화파의 레벨도 높아진다. 맞습니다. 예. 네. 원수가 강해져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추석 한가히 지내십시오. 네.